안녕하세요. 전기 현장의 목소리를 진행하고 있는 오지입니다. 이번 질문 사항은 전기 관련 계측기를 추천해달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급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꼭 구매해야 할 계측기의 종류와 금액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측기 구매 사이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우리 관리자분께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 처음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우리 현장에 계신 관리자라면 충분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 몇 년간 전기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관리자가 점검해야 될 항목이라든가 아니면 이에 대한 계측기에 대해서 배운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추천해주는 제품 중 저렴하면서 가장 이쁜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저가 제품을 구매하면 반드시 다시 구매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처음 구매하실 때 신중히 귀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전기설비 관리는 많은 경제적인 피해와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하는 것만큼 퀄리티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측기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소개하기란 쉽지 않고요. 우리 관리자분께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점검 항목에 맞는 계측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시게 되면 전기안전관리자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야 대응하지 못하고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위탁 점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서 별지 1호, 2호, 7호, 8호 경우에는 소수 인원으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점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별지 3, 4, 5, 6의 경우에는 최소 4명 이상이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탁 점검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원뿐만 아니라요. 계측기 금액도 상당히 고가인데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별지 5 정도라고 보도록 할까요? 별지 5의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 시험하는 장비가 자, 저희 회사 경우에는 오미크론이라는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품 금액이 3,4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원에 대한 문제, 장비에 대한 장비가 너무 고가라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 점검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직무고시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지 1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관 점검이고요. 자, 유관 점검이다 보니까 계측기가 따로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별지 2호는 저압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이고요. 별지 3호는 고압 전기 설비 점검, 별지 4호는 변압기 점검이 되고 별지 5호는 계전기 및 차단기 연동 시험, 동작 시험이 되겠습니다. 별지 6호는 우리가 비상발전기라든가 축전기 설비에 들어가게 되는 예비 발전 설비가 되고요. 별지 7호의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측정 시험, 별지 8호는 우리가 전력 분석기를 통한 전원 품질 측정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리자분들께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자, 별지 1호 빼고 별지 2호에 절연저항 측정, 누설전류 측정, 접지저항 측정. 자, 이 세 가지 항목 자체가 우리가 저압 분전반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별지 7호의 열화상 카메라, 별지 8호의 우리가 전원 품질 측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별지 2, 7, 8호를 대응할 수 있는 계측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직무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는 요 위쪽에 나와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추천드린 장비는요. 다다사 제품의 다기능 계측기 MNT 500입니다. 자, 디지털 계측기가 나오기 이전에 전기안전공사 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해서 제품 금액은 40만 원이고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총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입각해서 우리가 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 기능은 바로 이 첫 번째
접지 저항 측정과 네 번째 절연 저항 측정 항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접지 저항계라든가 절연 저항계, 다시 말해 이 매거란 제품은 별도 구매가 가능하죠. 근데 별도 구매하시게 되면 이 제품당 각당 30만 원이에요. 그러든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이런 다기능 계측기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요. 물론 저희가 분전반을 점검하시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모두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계측기 두 개를 들고 점검하는 것보다 계측기 하나로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본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뭐 자세한 이런 계측기 사용 용도는요, 위에 카드가 나와 있으니까 카드를 클릭하시면 이론서부터 실측하는 방법, 그리고 점검 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청파 EMT에서 나온 다기능 테스터기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MNT 500을 디지털한 장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전기안전공사 직원분들이 모두 다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기능은 앞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뭐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직류 전압계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절연저항 측정할 때요. 우리가 2021년도부터 절연저항 측정 기준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저압 설비는 5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고압이나 특고압 설비는 10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KEC를 도입하면서 다시 말해 2021년 1월 1일자부터는 우리가 교류 라인 같은 경우에는 50V 이하, 직류 라인은 120V 이하를 특별 저압이라고 규정하고 특별 저압인 계소에서는 250V 절연저항계를 측정해라 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 저압 구간에선 절연저항 측정이 불가능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추가되는 기능은 250V 절연저항계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누설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또 포함됐습니다. 자, 근데 이 기능은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누설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선 옆에 있는 리케이지 클램프, 누설 전류계를 별도 구매하셔야 되는데 이 금액 자체가 우리가 누설 전류계를 따로 구매하는 금액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도라든가 정밀도적인 부분에서 일반 누설 전류계보다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별도로 구매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누설 전류계를 따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본 제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비싸요. 한 9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업체 같은 경우는 본 제품을 사용하겠지만은 일반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구매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 관리자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은요, 바로 JW8245라고 하는 J1 테크사 제품이에요. 그래서 금액은 25만 원 정도인데 본 제품에서도 접지 저항 측정과 절연 저항 측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절연 저항 측정은 500V, 250V, 1000V가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관리자분들께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품에 대한 무게 같은 경우도 앞에 두 제품보다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휴대하기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추천한 장비는요, 디지털 클램프 메타입니다. 우리 관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바로 이 히오키 제품이에요. 왜? 금액이 가장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이 히오키 제품은 한 52,000원 정도가 되고요. 이 제품 이후에 나온 제품이 바로 큐리스 제품이에요. 그래서 딱 디자인만 보더라도 히오키보단 큐리스가 조금 더 이쁘죠.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기능은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큐리스사 제품은 히오키보다 약간 비싸요. 그래서 한 62,000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능은 교류 전류 측정은 0.1부터 1000A까지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직류 전류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직류와 교류 전압계는 600V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우리가 설비에 따른 저항을 측정, 그 다음에 배선에 따른 도통 시험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누설전류계입니다. 자, 누설전류계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멀티사의 140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런 누설전류계도요, 우리가 금액이 상당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뭐 가장 저가 30만 원서부터 고가 제품은 300만 원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류는요, 이 클램프에 대한 광경, 이 코어의 크기가 크냐, 작냐로도 구분할 수도 있고, 이 코어 내부의 필터가 한 겹이냐, 두 겹이냐, 그리고 또 외부 노이즈나 고주파에 따라서 영향을 받냐, 받지 않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구분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관리자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 누설 전류 측정 항목은 우리가 관리자에 있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데이터를 잠깐 참고하게 되면은, 자, 여기 직모고시요. 직모고시 별지 2호가 바로 저압 전기설비 점검 항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동그라미는 필수 점검 사항이고 삼각형은 필요에 따라서 관리자가 점검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절연 저항과 접지 저항은 동그라미 항목인데요. 누설 전류 측정은 삼각형 항목입니다. 자, 그리고 누설 전류 옆에 보니까 저항성 누설 전류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적혀져 있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누설 전류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되는 건 2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저항성 누설 전류와 두 번째는 용량성 누설 전류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듣길 원하시면 여기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한 저항성 누설 전류라는 부분은 설비 절연이 나빠 흐르게 되는 실제 누설 전류, 다시 말해 실누설 전류가 저항성 누설 전류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 전자제품의 노이즈라든가 고조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전원단 첫 단에 설치하는 노이즈 필터로부터 발생되는 누설 전류를 우리가 허누설 전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자제품에 노이즈라든가 고조파가 들어가면 장비가 오동작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첫 단에 노이즈 필터를 갖다 끼게 되는데, 이 노이즈 필터는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노이즈나 고조파를 전부 다 접지선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물론 접지선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누설 전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해서 이렇게 노이즈 필터로부터 발생된 누설 전류를 우리가 용량성 누설 전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내용, 우리가 전기 규정을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절연 저항 측정이 곤란한 계속, 다시 말해 절연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원 차단기를 내리셔야 되겠죠. 사선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는 이렇게 전기를 내리고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피스텔에 가게 되면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죠. 모든 세대들에게 뭐 동의를 얻어서 전기를 내려가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전기를 내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외부 점검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전기를 내린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를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열이면 열, 전기를 전부 다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기를 내리기 힘든 장소에서는 누설 전류를 측정하되, 이때 발생한 누설 전류가 1mA 이상이면 정밀 점검을 실시해라. 다시 말해 누설 전류를 측정해 누설 전류가 1mA 이하라고 하게 되면 설비가 정상 상태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1mA라는 거는 용량성 누설 전류가 아닌 실누전에 의한 저항성 누설 전류만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반 누설 전류계 제품은요, 이 2가지 성분을 분해하는 기능이 없어요. 측정하게 되면 저항성 누설 전류와 용량성 누설 전류가 더해져서 측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직무고시에서도요, 우리가 필수 항목은 아니고 우리가 선택사항이다. 자,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게 되면 방금 얘기했었죠? 우리가 설비 점검하기 위해 차단기를 내리는 행위는 쉽지가 않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시 누설 전류를 점검해서 누설 전류에 대한 트렌드가 발생한다. 이벤트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평상시 누설 전류가 요만큼인데
갑자기 누설 전류가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설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자분들에게 또는 전기를 사용한 우리 세대에 있는 분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난 다음 차단기를 내려 절연 저항을 측정해라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누설 전류계는 우리가 절연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참고 데이터일 뿐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온 질문이 자, 여기도 보니까 클램프에 대한 형태, 후크에 대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자, 여기 앞에 있는 일반 전류계를 통해 누설 전류를 측정하면 안 되냐? 자, 이런 식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일반 전류계에 대한 전류 측정 범위는 0.1A부터 1000A까지죠. 자, 근데 누설 전류는 0.01mA부터 300A까지 측정 레인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측정 레인지를 넓힌 이유는요. 인체가 전기에 의해 쇼크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전류, 다시 말해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치사 전류가 얼마가 되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50mA예요. 50mA. 다시 말해 0.05A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사의 전류는 일반 전류계 갖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0.1A라는 건 100mA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치사의 전류를 점검하기 위해선 반드시 누설 전류계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장비는요. 이거는 일반 관리자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고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전문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관리자분들께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자, 활선 상태에서 절연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절연 저항 측정에 대한 문제점이 뭐였어요? 반드시 정전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근데 정전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선 상태에서 절연 저항을 측정한 제품을 우리가 저항성 누설 전류계다. 자, 큐리스사 제품이에요. 그래서 큐리스의 5050이라는 제품인데 자, 여기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활선 상태에서 저항성 누설 전류를 측정하고요. 이 저항성 누설 전류를 토대로 거꾸로 절연 저항 값을 연산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제품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단상에 대해서만 측정이 가능해요. 물론 3상의 경우에는 3상 3선식까지 측정이 가능하지만 3상 4선식 우리가 A, B, C, N 네 가닥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한 누설 전류 기법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추천드린 제품은 바로 열화상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들도 고가 제품부터 저가 제품, 보급 평가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리자분들이 한 이 정도는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품 3가지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를 보실 때는요, 이 해상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도가 19200픽셀 이상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보다 좀 저가 제품, 좀 해상도가 떨어진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계기 오차값이 상당히 심하게 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이 19200픽셀 이상을 구매하시길 바라겠어요. 해서 가격이 저가면서도 좀 고사양인 제품이 바로 이 테스토 제품이에요. 해서 금액은 148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때 측정 범위는 마이너스 30에서 650도까지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은요, 플리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플리어 제품은 앞에 있는 제품보다 가격이 조금 더 고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사용 규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테스토 제품은 650도까지 측정이 가능하나, 플리어 제품은 400도씩까지밖에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픽셀도 똑같아요. 픽셀도 앞에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능적인 면만 따지게 되면은 이 플리어사 제품보다 테스토사 제품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앞에 테스토 제품보다 초급 관리자라고 하면 플리어 제품을 추천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를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앞에 건을 통해 가지고 측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 플리어라든가 테스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보고서를 출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앞에 있는 테스토보다 플리어 제품이 더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해 뭐 디자인적인 면도 좋고요. 그다음에 초관리자가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열화상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시는 사용자라면 테스토보다 플리어를 제가 추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요. 한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천드린 제품은 앞에 있는 제품이 좀 금액이 좀 부담스럽다 하게 되면 요즘에 스마트폰과 연계시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버전과 그 다음에 아이폰 버전 두 가지가 있어요. 해서 이런 스마트폰과 연계하는 제품도 버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초창기 버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플리어 1 프로 LT라는 보급형 제품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이 정도에 대한 해상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해상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플리어 1 프로 제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제품은 굉장히 괜찮은 게요. 휴대하기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촬영하고 특정 부위의 온도를 제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연동시켜줘야 돼요. 하지만 스마트폰의 장점은 뭡니까? 이 폰 자체 어플이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촬영과 동시에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특정 부의 온도라든가 이 화면상에 나와 있는 최대 온도점과 최소 온도점을 현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액은 상당히 저렴하죠. 대부분의 엔진 자체를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가로 제품이 출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전력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분석기는 요 바디 자체가 한 4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집게 부분이 바로 전압에 대한 리드선이고요. 우리가 이 전력 분석기라는 건 전압과 전류를 동시에 받아와야 되죠. 그래서 전압 리드선을 통해 전압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클램프 센서를 이용해 전류를 받아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전류 클램프 센서는 여기 앞에 있는 8130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본 제품은요, 1A부터 1000A의 측정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 현장에서 이런 전원 품질 분석기, 전력 분석기를 사용할 때는 자, 수배 전반 경우에는 우리가 고압반이건 저압반이건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고압 V12 판넬 쪽에 있는 전원 품질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제품은 저압 제품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고압 부분에 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압 판넬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PT와 CT 2차 측을 점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PT 2차 측에다가 전압 리드선을 연결시켜 주고요. CT 2차 측에다가 전류 클램프를 걸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류 2차 측이다 보니까 CT 2차 측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선 전류가 1A 이하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낮은 영역에 대한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선 전류에 대한 측정 범위를 확대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T 2차 측에서 점검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8128이라는 클램프 센서를 별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금액이 좀 비싸요. 제품 하나, 자, 클램프 하나당 누설 전류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개당 30만 원이니까 A, B, C, N 4개를 모두 구매하시게 되면 120만 원 정도가 소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전원 품질 분석기, 전력 분석기도 한 520만 원 정도에 대한 금액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전력 분석기라든가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도 우리 관리자에게 있어서 자, 개인적으로 봤었을 땐 상당히 부담스러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인원과 관계없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도 우리가 외주에다가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가 안전관리자 직무고시를 대행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우선 수전 용량이 얼마냐, 그리고 우리가 점검을 대행해 줄 범위가 어디까지냐, 고압 설비까지냐, 저압 분전반까지 점검할 거냐. 자, 저압 분전반을 우리 관리자분께서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앞에 있는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이런 전력 분석기 측정까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냐. 이거에 따라 금액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제품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기능 계측기, 접지 저항 기능과 절연 저항 측정할 수 있는 다기능 계측기와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 측정할 수 있는 일반 클램프 미터, 그리고 누설 전류계까지. 자, 뭐 상황이 안 되신다면 누설 전류계는 빼도 괜찮겠지만은 우리가 차단기를 내려 절연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우리가 필요 항목으로 우리가 누설 전류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제품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 본 제품 말고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해보고 타사 제품과 제가 몇 안 되는 제품을 비교해봤을 때 뭐 디자인이라든가 금액적인 측면, 뭐 기능은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면 기능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디자인과 뭐 사용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은 제품만 제가 소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Q&A 게시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현장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제 카페 Q&A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요. 이 중에서 제가 괜찮은 질문 사항만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